자,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우리나라 헬기 도입은 언제부터 된 건가요? 엄격히 분류를 해드리면은 이승만 대통령 때 1958년 9년 때 네. 주한미군이 너희들한테 F-86, F-세이버 전투기를 다 이관해서 이제 운영을 시작했는데 만약에 조종사가 뭐 바다에 예. 사출해서 그 조난이 됐을 때 구조를 해라. 아니면 적진에 동해안 서해안의 적진에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비상 탈출했을 경우에 네. 들어가서 구조해라 해서 넘겨준 게 UH-19. 옛날 아주 구형 헬기죠. 6.25 전쟁 때 처음 썼던. 네. 그거를 이제 받으면서 구조 전대, 대대 전대가 이제 공군에 생겼죠. 그게 최초의 우리 그 한국군의 헬기 네. 도입 시작, 운영 시작이죠. 그러다가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60년대 후반에 북한의 어떤 비정규전, 게릴라전이 이제 아주 격화됐죠. 네. 그러면서 육군이 아닌 공군에다가 UH-1H를 일단 몇 대를 줘봐요. 뭐 지금 하나의 뭐 베트남전 같은 같이 가서 싸우는 대가성으로. 아, 네. 네, 한번 써봐라. 여기 지금 여기도 산악지대가 베트남만큼 뭐 지금 거의 정글 중심이지만은 예, 또 예. 여기도 산악지대니까. 그렇죠. 그래서 받아서 써보니까 뭐 이게 효용성이 있다는 게 이제 평가가 나왔죠. 아, 그렇군요. 근데 또 그 전에 UH-1H는 기동헬기예요. 보통 무장 병력이 7명 타는. 근데 공군이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소량 운영하고 있었지만은 네. 그래서 한반도에도 꼭 필요하다. 확산을 시키자. 어. 그래서 이제 또 미국이 군사 원조로 일단 먼저 그 직전에 넘겨준 게 OH-23 경. 아. 이건 훈련용이 두 사람 타고 예, 훈련 예, 조종. 예. 그거를 이제 육군과 해병대 이제 공급을 하죠. 그래서 기반을 일단 조종사 양성, 역시 조종사 양성론을 이제 기반을 이제 60년대 후반에 닦고 나서 한 2년, 3년 되니까 이제 베트남전이 이제 철수하는 시기니까 네네. 우리 파병된 병력도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일본 이제 거 현지에서 베트남전에 이제 조종했던 우리 육군항공 조종사들이 다시 돌아오니까 기반은 인력은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헬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UH-1H가 또 군사 원조로 이제 도입이 소량씩 도입이 돼요. 아. 대량이 아닌 소량. 예, 예. 근데 역시 뭐 그 당시 72년 3년도에는 쓸만한 이제 헬기죠. 아주 당시에는 신형. 근데 욕심이 나는 거지 우리 이제 정부에서 예, 국방부에서 예. 이거 더 사야 되는데. 어. 그래서 이제 뭐 예산을 다 따져 보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가 미국의 군사 원조를 이제 막 졸업을 하려던 시기. 그러니까 과도기죠 그때도. 국산 무기 막 개발을 시작을 하던 시기 과도기고. 네. 그래서 이제 모든 거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 우리 현실에 맞는 헬기가 이제 상당히 한반도에서 유용하다. 그래서 결국 결론 내린 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500MD. 500MD. 근데 500MD를 외형을 보면은 그 비무장, 그러니까 건십이 아닌 비무장형의 형태를 네. 보면은 후방에 조종사 이렇게 앞쪽에 있고 후방석에 한 두세 명을 타올 수 있다는 이제 이렇게 육안으로 사진을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특전사 병력들을 뭐 이렇게 산악지대, 이 동부전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설악산 그쪽 지역에 투입할 수 있지 않겠느냐 긴급 시에.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죠. 안 되죠. 다 군장에 무장에 그 태우면 그게 이륙 분량이 한계가 있어서 또 산악 높낮이가 있고 뭐 하여튼 비행하는데 역시 뭐 여러 차례 사고가 있었지만은 우리가 운영하면서. 예. 그래서 일단은 전투용으로 그러니까 토 대전차 미사일 단, 예, 예, 예. 대전차 공격용. 그러니까 두 가지 버전을 이제 우리가 국내에서 이제 조립 생산을 하게 되는 거죠. 미국의 요청해서 네. 승인받아서 대한항공에서 했지만은 그게 76년부터 88년까지. 그래서 그게 거의 뭐 무장, 그 건십형, 그다음에 토우형 해서 합해서 한 거의 200, 90대. 와. 엄청나게 네. 사고 만들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게 효용성이 있다고 이제 얘기가 됐던 게 베트남전 말기 때 미군이 토우 대전차 미사일을 공중발사 토우 대전차 미사일을 UH-1 그 이로코의 헬기에서 실사격을 해서 효과를 봤어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이제 거치고 나서 그러면 UH-1H 쪽에다가 해보려다가 이제 H-1S로 발전됐지만 그 미국이 이제 그렇게 해서 발전 나가고. 네. 근데 우리 같이 이게 좀 예산이 없는 나라들은 저렇게 크고 비싼 헬기보다는 좀 어떻게 좀 싼 거 없을까? 그래서 따진 게 시작을 한 게 유럽에서 먼저 서유럽에서 그 당시에. 네네네.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서독의 BO105, 프랑스의 가젤 같은 그런 소형 무장 헬기가 등장을 합니다. 대전차 미사일을 4발씩 달고. 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이제 지켜보면서 하다못해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네. TV에서 그런 무기 그 다큐멘터리 영상을 막 틀어줬어요.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미 유행이었죠, 유행. 그 시절에는 소형 무장헬기에 대한 대전차 무장헬기에 대한 유행이 시작됐지. 그래서 우리는 바로 채택이 된 거고 이제 비용도 효과만 해서 우리는 이쪽으로 가자.
UH-1H는 미국이 조금씩 넘겨주니까 네네. 군사 원조 형식으로. 그래서 하이급, 그다음에 이제 로급으로 해서. 근데 특히 이제 이쪽은 이제 무장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거를 매년 연차적으로 도입을 이제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유용성이 이제 80년대 그 양산, 88년대 다 끝날 때까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북한도 그 대한민국이 이제 그렇게 도입하는 걸 보고서 유럽도 그렇지만은 네네. 야 우리는 그런 거 없냐? 도입을 해야 되지 않냐? 서로 이제 경쟁이니까 무기 체계도. 그렇죠. 그래서 가장 먼저 아까 말씀드린 500MD를 500MD. 살 수는 없는데 미국제니까 네. 군용으로. 네. 근데 이게 또 민수형 있잖아요. 음. 그냥 사람 태우고 다니는 민수형. 그거를 이제 위장 회사를 뭐 서독에 설립해서 가져오죠. 그래서 80여 대, 87대라고 하는데 지금 남아 있는 건 한 20대 미만. 근데 이제 우리 약 올리려고 그 군사 퍼레이드 북한에 4.1식 때 그거 내보내잖아요. 우리도 이 있다 이거. 그때는. 근데 디자인이 좀 틀려요. 그 85년도 6년대 걔들이 가져간 거는 앞에가 이렇게 코가 앞에 조종석이 이렇게 좀 빼쭉한 식별은 진짜 자세히 보면 식별이 돼. 우리 거하고 북한 거하고. 걔들이 좀 더 민수형으로 따지면 좀 신형이고 우린 70년대부터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고 거기다 부연 설명 하나 더 드리면은 그렇게 해서 밀반입을 이제 500MD 밀반입을 했는데 정확히 520 초기형인데 네. 모자라잖아요. 숫자가. 그쪽에서 얘기할 때 남조선은 거의 뭐 200여 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재밌는 얘기 한마디가 네. 그 당시 폴란드가 바르샤바 조약권이고 같은 우방국이었죠. 그렇죠. 폴란드로 갑니다. 응. 야, 이런 비슷한 얘기 없어? 그러니까 가니까 있어. MI2라고. MI2. MI2. 예. 생긴 건 못 생겼고. 근데 네. 원래 이제 이게 바르샤바 조약국의 어떤 표준 뭐 경무장 헬기로 이제 채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수입하겠다 돈 주고. 그래서 그걸 사가요. 지금도 그게 주력이야. 지금도 주력입니다. 네, 소형 경무장 헬기가 북한은 MI2가. 그렇군요. 이 폴란드 옛날에는 또 그쪽하고 거래를 한 거죠, 북한하고. 지금이야 완전히 뭐 정반대지만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문제 때문에 북한은 이제 500MD 계열, 520이죠. 이거를 이제 도입한 게 확인되고 이제 뭐 난리가 났었지 그 당시 미국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거꾸로 미국한테 항의하고 이럴 수 있는 거냐. 근데 뭐 민수 헬기는 뭐 수출입이 자유롭게 됐으니까. 그래서 서둘러서 이제 올림픽을 끝내자마자 네. 88년도 네. 끝나자마자 그리고 물론 대한항공에서 이제 500MD 계열의 양산이 다 끝났으니까 뭔가 후속 사업이 필요도 했고 그 당시 항공산업 입장에서는 측면에서는 항공산업 측면에서는 그래서 그러면 이왕이면은 좀 새로운 경무장 헬기를 좀 도입을 하자. 그리고 우리가 추후에 아파치도 사야 되니까 그 같이 이렇게 붙여서 작전 나갈 수 있는.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파치는 최초의 A형, AH-64A 그냥 아파치. 지금하고 틀리죠. 네네. 성능이. 예. 그 플랫폼은 같은 거라고 하지만.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옆에 스카우트 헬기가 좀 붙여줘야만 그렇죠. 제대로 이제 작전할 수 있는. 저번에 이라크전 때는 그냥 아파치 혼자 따로 들어가서 막 대공포에 그냥 착살났지만은.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스카우트 헬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사업 이름이 KLH, 코리아 라이트 헬리콥터. 그래서 88년부터 이제 그 입안이 되고 소위 그 육군에서 그다음에 진행을 했는데 90년대 초반에 대한항공이 이제 뭐 삼성항공이나 대한항공이 뭐 전투기 분야나 그 당시에 전투기 분야나 헬기 분야에서 이제 독점을 하다시피 하니까 그 당시 이제 통합되기 전이에요. 카이에. 네. 카이에 통합된 건 99년도니까 훨씬 전이죠. 서로 이제 경쟁이 붙어서 그 이권, 제조권 그 가지려고 특히 그 당시에 대우중어, 현대 그때 현대도 이제 항공산업을 이제 그 한다고 했으니까 네. 서로 뭐 대파 이제 뭐 경쟁이 붙어 싸움이 붙어가지고 특히 대우가 그 이권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해당되는 후보 기종들을 KLH 후보 기종을 저 유럽 가서 이제 가져와서 비교를 해서 이제 검토를 시키죠. 하나는 이태리 거, 네. 하나는 독일 거. 지금의 서독 아니 그 당시에 서독이죠. 지금은 독일이고. 그렇죠. 경쟁을 붙인 게 최종 승자. 뭡니까? 지금은 이제 육군 항공 사령부에 있는 비어 105 독일제. 그러니까 지금의 에어버스 헬리콥터의 독일 쪽 거. 근데 원래는 소요 제기가 88년도 올림픽 끝나자마자 그 500MD 대체 사업 소요가 역시 180여 대였습니다. 상당히 많았죠. 근데 그게 이렇게 서로 이전 뭐 싸우면서 서로 뭐 이렇게 시끄러지니까 10년을 이제 소모를 했는데 경쟁 관계를 그 업체 국내 업체끼리 네네. 12대로 줄어요. 그래요? 188대였다가 12대로 확 줄여요.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사업이 돼버리죠. 근데 결국에는 어쨌든 간에 뭐 오랜 기간 소모한 게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마지막에 12대를 이제 사게 만들죠.
그래서 가지러 왔는데 현재 지금 육군항공사령부에 11대가 있어요. 한 대는 추락했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BO105도 역시 지금의 LH로 대체가 되는 거죠. 다 이제 500MD 그다음에 BO105. 요게 실제 이제 이렇게 LH로 대체돼서 버려야 되고 H1S 코브라는 이제 아파치가 이제 2차분이 들어야만 이제 버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좀 길이 서로 정리를 이제 말씀을 정리해 드리면은 경전투 헬기하고 이제 중무장 헬기, 중공격 헬기하고 이렇게 분야가 이제 나눠지죠. 도입 어떤 과정이나 앞으로 이제 전 배치되는 게. 네네. 야, 이렇게 한국형 소형 무장 헬기 LH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그런 과정들이 있었군요. 그래서 이제 그 KLH는 그것도 중간 단계예요. 그 어떤 혼란스럽고 시간 소모한 게 그게 이제 도입이 되지 않습니까? 12대가 2001년도에 끝나요. 도입 그러니까 물건을 받아와서 이제 우리 부대 배치하는 게 2001년도. 네네. 그래서 뭐 신형 헬기 그때 뭐 현장 가니까 멋있더라고 이제 신형 헬기라고 해서 12대 들어온 게. 그게 2001년이었다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002년 월드컵 때죠. 네. 이제 그런 어떤 행사를 국가적인 행사를 이제 하면서 이 군사 분야는 야 이거 12대 사업이 사실상 망한 거 아니냐. 의미가 없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자. 그런데 2002년이면은 월드컵 뭐그 행사 말씀드렸지만 그때 우리가 또 이 군사 밀리터리 쪽으로 이정표가 있는 게 T-50. T-50. 예, T-50이 첫 비행했던 해잖아요. 8월달에. 네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그 트렌드나 분위기가 헬기도 우리 국산 국내 한번 만들어 보자. 전투기급 T-50을 이렇게 띄워봤는데 개발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본격 개발하는데 헬기 분야도 이제 우리 국산 만들자. 제대로 해보자. 예, 그래서 이제 가장 그 먼저 시작된 게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 수리원이 이제 그 결과물이지만은 그 당시 이름은 그 2002년 3년도 4년도까지 이 사업의 이름 국산 헬기 사업 이름은 KMH. KMH. 예, 이게 기동 헬기 하나는 기동 헬기 하나는 공격 헬기 두 가지를 병행 개발하자 시작이 됐죠. 2003년 4년도에 본격적으로. 예. 그래서 또 이제 당장 우리가 맨 땅에 헤딩할 수 없으니까 해외 어떤 그 컨셉 디자인을 좀 이렇게 사와서 우리에 맞게 사와서 그걸 토대로 뭐 이렇게 조각을 하듯이 새로 좀 이렇게 만들어 보자. 가져와서 토대가 되는 플랫폼을 가져와서. 그래서 이제 뭐 미국에도 타진을 해보고 이태리도 타진을 해보고 프랑스도 타진을 하는데 거기서 우리 조건에 맞게 선뜻 응한 나라가 프랑스. 지금의 에어버스 헬리콥터 프랑스 측. 그래서 결국 2005년도에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데 2005년도 3월인가 그 당시에 그 두 개를 다 동시에 보내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그 기동 헬기 KHP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수리원이에요 그게. 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채택해서 개발을 해서 지금 다 야전 배치가 이제 아주 많이 그렇게 되고 해서 있죠. KUH1 수리온이 탄생한 지금은 거네요. 이제 KUH라고 하죠. 예. 그래서 그거는 기동 헬기가 이제 그래서 일단락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가 이제 무장 헬기잖아요. 그렇죠. 네, 공격 헬기라고 하는 그 장르가 남아 있잖아. 네. 그래서 잠깐 이제 숨을 고르다가 2009년 10년부터 이제 이 무장 헬기를 이제 돌입을 한 거죠. 개발 돌입. 그래서 또 이렇게 따져보니까 그때는 해외에 가서 뭐 자료를 바꾸면 이게 아니라 가만히 이제 한국에 앉아서 야 우리가 이 수리온을 개발할 때 아주 골아팠는데 저렇게 뭐 미국이나 이태리 같은 데서는 선뜻 응하지는 않으니까 그냥 바로 프랑스로 가서 알아보자. 프랑스로 그냥 가서 프랑스에 지금 에어버스 헬리콥터 예. 가서 얘기했더니 왔어. 기다리고 있었어. 왔어. 그래도 우리가 이런 좀 비슷한 또 이 좀 등급이 낮은 클래스 낮은 헬기가 그래도 있어. 근데 이건 내가 이 디자인 컨셉 같은 거를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 돈만 맞으면. 그래가지고 채택이 된 거예요. 지금의 LH가 최초의 그 모델 아까 말씀드렸죠. 돌핀, 도팡. 네, 거기서 발전하는 이제 계속 개량을 해니까 이름들이 뭐 나중에 20형, 155 해가지고 뭐 계속 이름이 바뀌는데 그게 이제 채택이 돼서 우리한테 넘어온 거죠. LAH의 경공격 헬기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과정이네요. 총정리하면은 국산 어떤 그 전투용 헬기가 결국 시작은 미국 쪽에 500M를 했지만은 실제 우리 타이틀로 붙여서 수출할 수 있는 그 버전을 준 나라는 프랑스. 두 개 다. 기동 헬기 하나, 소형 무장 헬기 하나.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아까 우리 피디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제 초창기 개발, 국산 개발 이제 일단락된 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차후에 지금 앞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거는 아주 순수하게 국내 기술로 해보자.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LAH 말고 또 헬기 개발을 차세대 이제 우리 군용 헬기, 기동 헬기.
기동 헬기. 예, 지금부터 이제 개발을 이제 입안을 해야만 계획을 잡아야만 또 이게 10년 후 뭐 15년 후에 또 나오니까 물건이.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바로 이제 넘어갈 단계죠. 이거는 양산들은 내버려두고 맡기고 뭐 진행될 거니까 어차피 승인 난 거니까 개발 완료. 네. 그래서 이제 순수한 국산 헬기 개발을 이제 디자인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시작을 이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동 헬기 개발. 이 부분은 정말 디자인이 정말 끝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최근에 공개된 사진도 하나 있죠. 있습니까? 있는데 아직은 개발 초기 단계라서 그런지 미국의 어떤 그 헬기하고 좀 비슷해요. 거기다 색깔만 바꿔서 그냥 이제 어떤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죠. 완전 미래형 헬기. 예. 그리고 이제 그걸 흉내내서 우리가 디자인을 한다 하더라도 똑같지는 않을 거고 좀 다를 거고 그러니까 세세한 부분에서. 그렇겠죠. 예, 그래서 제가 최초에 500MD 조립 생산이죠. 그걸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프랑스 쪽의 모델을 가지고 와서 이제 했던 게 수리온과 LH고 이제 앞으로 3단계로 가면 이제 국산 헬기가 이제 탄생할 거죠. 근데 이 헬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거쳐야 되는 과정이에요. 네. 이게 어떤 뭐 다른 나라 유럽 프랑스의 어떤 그 모델 컨셉을 가져서 이제 해서 뭐 비난이 좀 있었고 더욱이 우리 이웃 나라 중국에서 먼저 면허 생산을 했던 Z9 계열이다. 그래서 역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아식별, 저가식별의 또 다른 이제 바다에서 예를 들어서 서쪽에서 네.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해서 2단계, 소위 2단계를 거쳐야만 3단계 우리 KF21처럼 보람에 나오듯이 우리 순수한 국산 모델 나오듯이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LH 헬기 그리고 한국의 헬기 도입사에 대해서 우리 또 안승모 대표님과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